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한 장관 인생 선배,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했다. 송 전 대표의 주장인데, 자, 저렇게 주장을 하길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탄핵 사유는 됩니까? 아니, 나이가 많다고 다 선배입니까? 예. 선배가 선배다워야 선배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65조는요. 탄핵 소추의 요건으로 직무집행 관련성,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 53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 탄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법 위반이 탄핵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그래야 탄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장관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치적 의견이 나올 때마다 예. 이런 식으로 즉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론과 여론이 한 장관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 직에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늘 강조한 것처럼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직을 버리고 차라리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예. 헌신을 하였는데 그런 분들 지금 폄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굴림이라니요. 도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정작 반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했던 분들은 예. 그리고 그 대표격인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에 네. 대해서는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정작 민주당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신중한 게 아니고요. 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요건에 맞는지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보는 것보다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다시 말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탄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실이 훨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러한 계산 자체가 집단적으로 직권남용하는 거 아닌가. 지금 직권남용죄로 많은 사람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직권남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어야 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정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장관을 탄핵할 법적 근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탄핵은 물론 신중해야 되고 그렇겠죠. 법적인 어떤 고민과 그다음에 탄핵은 하나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한 장관의 행동 언행을 보았을 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헌법상 근거가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제1야당 대표는 예. 중범죄자 취급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체포 동의 과정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한 검찰청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꾸셨습니다. 이 국회 입법 의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네.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확대를 시켜서 검수 원복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하셨죠. 정부 조직법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법무부 스스로 이렇게 법률의 개정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법조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조직을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 제가 또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한동훈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사정보관리단도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확인해가지고 예.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 근거까지 명확히 말씀을 갖다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탄핵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약 투약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직권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그 권한 남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요. 민주당의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탄핵도요. 이번 달 말 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본회의에서 한번 냈던 안건인데 재추진 이건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국회법에 예. 92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네. 일사부재의 한 번 논의된 것들은 다시 논의될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냐면은 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또 꼼수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때 일사부재의가 되려면은 내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일사부재의가 아니니까 이게 다시 통과가 되어야 될 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주장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예.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탄핵에 중독된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년 역사상에 이렇게 탄핵을 한 적은 제대로 된 탄핵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이후에 3번은 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임성근 부장은 아예 본안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가 됐고요. 아. 이상민 장관은 9대0으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각이 될 줄 모르고 탄핵을 네. 했습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탄핵에 중독됐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탄핵이 좀 남발되다 보면 남아있는 고위공무직 아니면 국무위원 없지 않을까요? 왜 계속 탄핵 발의가 논의가 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네. 정부, 대통령실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야당, 야권 연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예.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는 이런 국무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가 어떤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욱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예. 경우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지금 법률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사부재의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체의 의결이 나와야지. 네. 그리고 그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문제 제기하거나 다시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게 예. 국회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아. 안건으로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상정이 되지도 않았고 토론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꼭 그 네. 부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동관 탄핵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 이렇게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중대한 비위를 범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앵커께 여쭤보고 예. 싶은데 이동관 탄핵 소추가 어떤 사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그 헌법을 말씀드렸듯이 예.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네. 이동관 위원장이 언제 임명이 됐냐면 8월 25일에 임명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이 언제 발의가 됐느냐? 11월 9일 날 발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43일 동안에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예. 제가 저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 의학 국회 들어가가지고 그걸 찾아봤더니 소추 사유가 5개인데 이런 식의 어떤 식이냐면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43일 동안 상임위원 2명만 가지고 의사 진행했다. 이게 방통위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네. KBS, MBC, JTBC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게 언론의 자유 침해한 거다.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가짜 뉴스에 방통위 대응하는 것을 갖다가 원래 이건 방심위가 해야 되는데 예. 방통위가 하는 거라 방심위 업무에 그 개입한 거다. 이게 네. 방통위법을 갖다가 위반한 거다. 다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려면은 단순히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명백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이 탄핵할 만큼 파면을 할 만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또 뜨겁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